인트로.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대한제철그룹 강철민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청년이 면접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자네 아버지 성함이 강태준이었나?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할아버지 앞에서 청년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6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친손자가 복수심을 품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죠. 숨겨진 진실이, 그리고 진짜 가족의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자, 오늘도 재미 한 스푼, 감동 한 스푼 담은 이야기 준비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면 재미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대한제철그룹 본사 42층 회장실 앞 복도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철민 회장이 직접 임원진용 면접을 주관하는 날이었죠. 수십 명의 지원자들이 대기실에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 들어가시죠. 비서의 부름에 25세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는 정장 재킷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이 바로 그가 26년간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안쪽 책상에 앉은 강철민 회장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차분한 걸음으로 책상 앞까지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26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들은 순간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강민준이라고 했나? 강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철민은 면접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청년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그 또렷한 눈매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자네 부친은 누구신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철민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민주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죠. 과연 이 사람이 아버지를 버린 냉혈한 인간일까요? 면접은 형식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철민은 자꾸만 딴 생각에 빠져들었고 민주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네. 결과는 일주일 후에 연락하겠어. 강철민이 면접을 마무리하자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기다리겠습니다. 민준이 나가자마자 강철민은 비서실장 박상문을 불렀어요. 박 실장, 지금 나간 청년에 대해 조사해봐. 아주 자세히 말이야. 강민준 지원자 말씀이신가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족관계, 출생신고서, 모든 것을 다 알아봐. 그리고 극비로 진행해. 박상문이 나간 후 강철민은 혼자 남겨진 회장실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회사를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할아버지의 반응이 컸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알아본 걸까요? 민주는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죠.
다른 아이들은 모두 아빠와 함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데 민주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준아, 아빠 없어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힘내자. 어머니 소영이 격려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쓸쓸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1등을 한 친구가 아버지에게 번쩍 들려 어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없어?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 그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 계셔. 소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 그때부터 민주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키워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손자인 자신을 찾지 않은 할아버지가 미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민준이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서 대한제철그룹 소식이 나왔어요. 야, 저 회장 진짜 부자래. 우리나라 10대 재벌이야. 친구가 신문 기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강철민 회장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렇게 부자면서 왜 자신들은 찾지 않았을까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며 고생하는데도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겠어. 민주는 그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민주는 경영학과를 선택했어요. 언젠가 할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겠다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민준아, 꼭 그 회사에 가야 해?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복수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손자인지 보여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복수심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박상문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철민을 찾아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 강민주는 26년 전 돌아가신 태준님과 이소영 씨 사이에서 태어난 친손자가 맞습니다. 강철민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손자였던 거예요. 그럼 소영이는 지금 어디에? 성남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강철민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26년 동안 며느리와 손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다니요.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면접 봤어요. 어떻게 됐니? 잘 봤어? 회장이 제 이름을 듣고 완전히 놀라더라고요. 분명히 알아본 것 같아요. 소영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온 걸까요? 민준아, 너 정말 복수하려고 들어가는 거니? 복수라고 하면 너무 심하고 그냥 왜 우리를 버렸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민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이 정말 나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날 밤 강철민은 26년 전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홀로 술잔을 기울였어요. 태준이가 집을 나서던 마지막 날의 차가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과연 이제 나타난 손자와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26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강철민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면접 일주일 후 민준의 휴대폰에 합격 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받고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대한제철그룹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축하한다, 아들. 소영이 민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엄마, 왜 그런 표정이세요? 그냥 걱정이 돼서 그래. 너 정말 괜찮을 거지?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엄마 고생 끝장내 드릴게요.
첫 출근 날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새 정장을 입고 대한제철그룹 본사에 도착했어요.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는 20명의 동기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획팀에 배정된 강민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박수진이에요. 경영지원팀 이현우입니다.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민준의 시선은 자꾸만 위층을 향했어요. 42층에 있는 회장실이 떠올랐거든요. 한편 강철민은 그날 아침부터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오늘부터 출근한다는 생각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박 실장,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민준 씨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철민은 CCTV 모니터로 1층 로비를 내려다봤어요. 신입사원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민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들 태준과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참 신기하네요. 강민준 씨 업무 처리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기획팀 팀장 정호석이 말했습니다. 민준은 첫날부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기획서도 금세 이해했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죠. 이 프로젝트의 수익성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추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이 벌써 그런 걸 알아보다니. 선배 사원들도 민준의 실력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남아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살펴봤죠. 물론 기본적인 접근 권한만 있었지만 그래도 회사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26년 전 아버지가 일했던 곳이 여기구나. 민주는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26년 전 자료는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강철민이 기획팀 사무실에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거의 내려오지 않는 42층 회장이 갑자기 나타나자 직원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우석 팀장이 놀라며 인사했어요. 그냥 신입사원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내려왔네. 강철민의 시선이 민준에게 머물렀습니다. 민준은 의도적으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신입사원 강민준인가? 네, 그렇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적응은 잘 되고 있나? 예, 잘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강철민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민주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회장이 신입사원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신기했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왜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요? 퇴근 후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글쎄, 네가 잘생겨서 그런 거 아니야? 박수진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아니면 정말 실력이 뛰어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현우가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속으로 웃었어요. 동기들은 자신의 정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민준, 너 가족은 어떻게 돼? 부모님 두 분 다 안 계세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안해, 괜한 질문했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강철민은 가정부 김순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태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몇 살이었을까? 아이고,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김순자는 26년간 강철민을 돌봐온 가정부였어요. 태준의 죽음 이후 회장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냥 문득 생각이 나서
태준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51살이겠죠. 벌써 그렇게 세월이 흘렀네요. 강철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민주는 회사 시스템에서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26년 전 회사 재무 기록 중 일부를 찾아낸 거예요.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시기와 맞물려 큰 금액의 보험금이 처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됐을까? 민주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야겠어. 그때 정호석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회장님이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신다. 지금 당장 올라가 봐.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하는 시간이 온 건가요? 42층으로 올라가면서 민주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진짜 속마음을 알아봐야겠어요. 과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왜 자신들을 찾지 않았는지 말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6년간 품어온 궁금증과 원망이 오늘 밤 해결될 수도 있겠어요. 과연 할아버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회장실 문 앞에 서자 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여기까지 왔지만 정작 할아버지와 마주하니 감정이 흔들렸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강철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들어와서 앉아. 민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으니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 적응 잘 되고 있나?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철민은 손자의 냉랭한 태도를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는 건가요? 왜 갑자기 제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준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어요. 혹시 자네 아버지 성함이 강태준이었나? 마침내 강철민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태준이 아들인가?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6년 만에 손자를 찾은 기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네, 저는 강태준의 아들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내 손자구나. 강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자라고 하시네요. 26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으면서요. 민준의 말에 강철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몰랐어. 네가 있는지 정말 몰랐단다. 몰랐다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엄마가 임신한 걸 정말 모르셨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박상문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슨 국세청 특별수사팀이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십 년간 감춰온 비자금 조성 문제가 드러날 위기였죠. 지금 당장? 네, 1층 로비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회계팀 전체 서류를 압수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는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니 예상과 달랐거든요. 민준아, 미안하다. 오늘 이야기는 나중에.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손자가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만 강철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이번 위기가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성남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소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니? 할아버지와 이야기 나눴어? 엄마, 할아버지가 우리 있는 걸 정말 몰랐대요. 민준이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소영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엄마 임신한 걸 몰랐던 거예요? 소영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숨겨왔던 진실을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민준아, 네가 복수만 생각하지 말고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 무슨 진실이요? 26년 전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이야. 소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간 게 맞아. 하지만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뭐요? 사고 나기 전에 너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 화해하고 싶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야.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너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사고가 난 거야. 화해하려고 갔던 거란다. 민준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야기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니야.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했어. 그래서 화해하려고 했던 거야. 소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할아버지를 너무 미워해서. 진실을 말하면 더 혼란스러워할까봐 그랬어. 민주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복수를 위해 회사에 들어왔는데 진실은 전혀 달랐던 거죠. 한편 강철민은 변호사 이정민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과거 비자금 조성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됐어요. 얼마나 걸릴 것 같나? 최소 6개월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철민은 깊은 걱정에 빠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손자와 제대로 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다니요. 그날 밤 강철민은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준이 마지막으로 걸어온 전화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준아, 너 어디 있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서 전화하는 거냐? 위험하니까 내일 와. 괜찮아요. 꼭 오늘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1시간 후에 사고 소식을 들었죠. 강철민은 그날의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채 보냈다는 후회와 함께요. 다음 날 출근한 민주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와 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에 민주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진실이 뭐예요? 정말 할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하셨어요? 바람만이 민준의 질문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강철민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도 아버지 보러 왔어. 두 사람은 태준의 묘 앞에서 조용히 마주 서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할아버지와 손자가 아버지 앞에서 만난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진 지금 민준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국세청 수사로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서도 강철민은 손자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묘 앞에서 마주했던 민준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며칠 후 강철민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민준아, 퇴근 후 시간이 있다면 차 한잔하지 않겠니?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말해준 진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처음으로 격식을 벗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듣고 싶습니다. 민준도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26년 전 그날, 너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말이야.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울먹이면서 말하더구나.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강철민은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들려줬어요. 할아버지도 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사고 소식을 들었어. 너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만나러 오는 길에 그만. 강철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6년간 참아온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민준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할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걸 확인하게 되니까요.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민준이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말을 했어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네가 있는 걸 정말 몰랐어. 소영이가 임신했다는 것도 모르고.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가 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두 사람의 마음에서 26년간의 오해가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철민이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민준이 깜짝 놀라며 강철민을 붙잡았습니다. 가슴이, 숨이 안 쉬어져. 강철민이 힘겹게 말했어요. 민준은 당황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응급 상황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계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민준은 강철민 옆에서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곧 병원 가요. 이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서 복수 같은 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할아버지의 건강만이 걱정되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민준은 어머니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이에요. 뭐라고? 지금 어느 병원이니? 강남세 브란스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소영은 26년 만에 시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망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죠. 1시간 후 소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준이 어머니를 맞았어요. 어머니, 민준아, 할아버지는 어떠시니? 지금 검사 중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곧 나오신대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손자와 며느리입니다. 소영이 대답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입니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준과 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철민이 병실로 이송되자 세 사람은 2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버님, 소영이 조심스럽게 강철민을 불렀습니다. 강철민은 며느리를 보자 눈물이 났어요. 소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님,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소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간 품고 있던 원망이 할아버지의 눈물을 보니 사라져버렸거든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민준아, 이제야 진짜 손자를 만난 기분이다. 강철민이 손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도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며칠 후 강철민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할아버지를 돌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저희 집으로 오시죠. 아니다. 너희가 할아버지 집으로 와라.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커서 쓸쓸했어.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강철민의 저택은 정말 컸어요. 민준과 소영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 집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나 봐. 이제 너희가 와서 다행이야. 강철민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26년 만에 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었어요. 소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민준이 키우느라. 아버님, 민준이가 제게는 힘이었어요. 이 아이 덕분에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가 함께 있을 거예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민준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강철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자신의 방에서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복수하려고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아버지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손자인 자신도 찾고 있었던 거였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민주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26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받게 된 거예요. 소영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감개무량했습니다. 시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여보, 하늘에서 보고 있죠?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소영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강철민은 서재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26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가슴에 가득했어요. 과연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국세청 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새로운 가족이 된 세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강철민의 집에서 함께 지낸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를 돌봤어요. 민준아,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야. 소영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네, 엄마. 할아버지, 약 드세요. 민준이 따뜻한 물과 함께 약을 건네드렸어요. 고맙다, 민준아. 너희 덕분에 몸이 많이 좋아졌어. 강철민이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강철민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26년간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은 거죠. 주말이 되자 민주는 할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성묘 가실까요? 같이 가요. 그래, 그러자. 태준이한테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 두 사람은 함께 아버지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강철민이 꽃집에서 태준이 좋아했던 흰 국화를 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국화를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하얀 꽃을 좋아했어. 순수하다면서 말이야. 묘소에 도착하자 강철민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왔어.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내 아들도 데려왔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민준도 아버지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와 화해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요. 강철민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희 모자를 찾지 못해서. 할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도 이해해 주실 거예요. 민준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국세청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회사를 도왔어요. 그의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복잡한 재무 자료를 정리해 조사에 도움이 됐죠. 민준 씨 덕분에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계팀장이 강철민에게 보고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있나? 강철민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강철민은 민준을 기획팀 팀장으로 특진시켰어요. 회장님, 신입사원을 바로 팀장으로 승진시키는 건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요? 인사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실력을 보면 아무도 반대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강철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민준이는 내 손자니까. 회사 전체가 떠들썩했습니다. 신입사원이 회장의 손자였다는 사실에 모든 직원이 놀랐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셨구나. 하지만 실력도 정말 뛰어나잖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은 민준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반발은 없었습니다. 민준은 동기들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미안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사실 나는 회장님의 손자야. 뭐, 정말?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박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야. 나도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몰랐어. 복잡한 사연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뛰어났구나. 역시 피는 못 속여. 이현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소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강철민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괜찮아요. 민준이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감사할 뿐이에요. 네가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까 고맙지. 앞으로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강철민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며칠 후 민준의 25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강철민은 손자를 위해 특별한 준비를 했어요. 생일 당일 아침 민준이 일어나자 식탁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생일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걸 직접 준비하셨어요? 그럼 내 손자 생일인데 당연히 할아버지가 직접 해야지. 강철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생일이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와 둘이서만 조촐하게 보냈던 생일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가족이 함께하는 거였죠. 민준아, 이걸 받아라. 강철민이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아버지 태준이 생전에 차고 다녔던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할 때 할아버지가 선물한 시계야. 이제 너에게 주고 싶어? 할아버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을 가장 소중한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정식 후계자다. 이 시계가 그 증거야. 강철민이 손자의 손목에 직접 시계를 채워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 할아버지를 꽉 껴안았어요. 소영도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그날 저녁 강철민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의사의 진단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회장님,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서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됐네요. 그래요? 네, 혈압도 정상이고 심장 기능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강철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철민은 마음이 가벼웠어요. 26년간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은 기쁨이 건강까지 회복시켜준 거였죠. 한 달 후 강철민의 생신날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소영은 할아버지가 모르게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잠시 서재로 오세요. 민준이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는 현수막과 함께 작은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냐? 강철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이고, 이런 걸 언제 준비했니? 강철민은 평생 쓸쓸하게 보내던 생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되어 벅찬 감동을 느꼈어요. 소원을 빌고 촛불을 끄세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강철민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가족이 계속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촛불을 끈 후 세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강철민이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남은 인생을 너희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할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강철민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늦은 시간까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26년간 헤어져 있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에 대해서 말이죠. 국세청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었어요. 과연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새로 찾은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행복한 시간이 흘러 2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철민은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검사였죠.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요? 강철민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3기 정도로 보이네요. 췌장암이라는 말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면 2-3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의사의 말에 강철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제 막 가족을 되찾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혹시 가족분들에게는 아니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강철민은 충격을 받았지만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강철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검진 어떠셨어요? 민준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별일 없어? 의사가 건강하다고 하더구나. 강철민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강철민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우리 좀 더 자주 만나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말이야.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냥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아서 그래. 강철민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족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며칠 후에는 갑자기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영아, 내가 유언장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아버님, 갑자기 웬 유언장 말씀이세요? 건강하신데요? 소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미리 준비해둬야지. 만약에 모를 일이잖아. 민준과 소영은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들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와 달리 자꾸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엄마, 할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우리에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민주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진료 기록을 발견했어요.
회사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본 것이었죠. 췌장암 3기. 이게 뭐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급히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와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할아버지께 뭔 일이? 할아버지가 암이에요. 췌장암 3기래요. 소영도 충격을 받았어요. 급히 강철민의 집으로 달려왔죠. 저녁 식사 시간 민준과 소영은 강철민을 마주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다 알았어요. 민준이 진료 기록을 내밀며 말했어요. 민준아, 그걸 어떻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혼자서 이런 걸 감당하시려고 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강철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님,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시면 어떻게 해요?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되었는데, 이제 막 행복해졌는데, 민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강철민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회사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강철민의 병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경영진들 사이에서 후계자 문제가 대두됐죠. 민준 씨가 너무 젊지 않나요? 경험도 부족하고 일부 임원들이 민준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강철민의 이복 동생 강철수와 그의 아들 강준호였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강철수가 병원에서 강철민을 찾아왔어요. 철수야, 어떻게 여기를? 형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돼서 왔어요. 하지만 강철수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형님,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민준이가 있잖아. 내 손자 말이야. 하지만 형님, 회사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경험도 없는 젊은 애가. 철수야, 그 말은 그만해. 강철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철수는 아들 준호와 함께 법무팀을 찾아가 상속 문제를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숙부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라고 들었는데요. 준호가 교묘하게 말했어요. 민주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 부담스러웠어요. 할아버지의 병환, 회사 내부의 견제, 그리고 친척들의 도전까지. 엄마, 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민준아, 힘내. 할아버지가 너를 믿고 계시잖아.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소영마저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그냥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 소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결국 소영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죠. 민주는 할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아침에는 할아버지 병실, 오후에는 어머니 병실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민준아, 너까지 쓰러지면 안 돼. 좀 쉬어라. 강철민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준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회사에서는 강철수와 준호가 본격적으로 경영권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임시 경영진 구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삼중고에 시달렸어요. 할아버지의 병환, 어머니의 입원, 그리고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까지. 할아버지, 저 정말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까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너를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강철민이 손자를 격려했지만 그 자신도 남은 시간에 대한 걱정이 컸어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지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과연 민주는 이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병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강철수 일가의 도전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위해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른 병원도 알아볼게요. 더 좋은 치료법이 있을 거예요. 민준아, 괜찮다. 이미 충분히. 아니에요. 포기하면 안 돼요. 민주는 인터넷을 뒤지며 췌장암 전문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삼성서울병원의 김재환 교수 이야기를 들었죠. 김재환 교수님은 췌장암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래요. 민준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은 이제 많이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일단 시도해 봐야죠. 민주는 용기를 내어 김재환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강철민이 과거에 대학병원에 후원을 많이 했던 덕분에 면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 할아버지를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자료를 보니 3기 단계네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면역 항암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김재환 교수가 희망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면역 항암제요? 네, 기존 항암제와 달리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좋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요. 제발 저희 할아버지도 효과가 있기를. 민준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강철민의 면역 항암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기존 항암 치료와 달리 부작용이 훨씬 적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아니야, 이상하게 전보다 견딜만해. 강철민도 놀라워했어요.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고 구토나 어지러움도 거의 없었거든요. 3개월 후 정기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료진도 놀랄만한 결과였어요. 종양의 진행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크기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김재환 교수가 기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정말요? 정말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소영도 완전히 회복되어 할아버지 간병에 함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투병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환자 가족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엔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소영이 암 환자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견디셨어요? 다른 가족이 물었어요. 가족이 함께 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소영은 이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강철수와 준호의 도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삼촌, 법정에서 만나죠. 민준이 강철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할아버지는 정신이 멀쩡하시고 유언장도 합법적으로 작성되었어요. 삼촌이 이 일을 제기할 근거가 없죠. 민주는 변호사 이정민과 함께 철저히 준비했어요. 강철민의 정신 상태를 증명하는 의료진의 소견서부터 유언장 작성 당시의 영상 자료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죠. 법정에서 강철수 측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강철수 측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민주는 승리했지만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삼촌, 우리 이제 그만해요. 가족끼리 싸우는 거 할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세요. 민준아, 회사는 충분히 클 수 있어요. 삼촌도 함께 발전시켜 나가면 되잖아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강철수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고맙다, 민준아. 삼촌이 너무 욕심을 부렸네. 회사 내부의 반대 세력들도 민준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사회에서 향후 5년 경영 전략을 발표했고 모든 임원들이 감탄했죠.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진출하고 기존 철강 사업은 친환경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네, 이미 해외 파트너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준의 발표를 들은 강철민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우리 손자가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민준을 정식 후계자로 인정했습니다. 6개월 후 강철민의 검진 결과는 더욱 놀라웠어요. 종양 크기가 30%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희망적이에요. 김재환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치 가능성도 있나요? 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자분의 의지가 정말 중요했어요. 강철민은 생존 의지를 되찾았어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어요. 손자의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자 얼굴도 봐야 하거든요. 강철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강철민은 민준을 공동대표로 임명하여 세대교체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민준이 임직원들 앞에서 포부를 밝혔어요. 젊은 아이디어와 경험이 만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야. 강철민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병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어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었죠.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다, 민준아. 가족이 함께 이겨낸 시련은 그들의 유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강철민의 회복 소식을 들은 임직원들과 지인들이 축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네요.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죠. 강철민이 감사하게 대답했어요. 친척들과의 갈등도 모두 해결되었어요. 민주는 강철수와 준호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이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싸우는 건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강철수도 민준을 인정했어요. 강철민은 권위적이던 과거의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민준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경영 방식도 바뀌어야지.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행복한 시간은 계속 이어질까요?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강철민과 가족들에게는 어떤 새로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1년 후 대한제철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민준이 정식 공동대표로 공개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에게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강철민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시작했어요. 50년 전 작은 철강회사로 시작했던 대한제철이 이제 국내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참석한 임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하지만 오늘 가장 기쁜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후계자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강철민이 민준을 무대로 불렀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손자 강민준 공동대표입니다. 민준이 단상에 올라서자 우려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늦게나마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강철민이 민준과 객석의 소영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정의롭고 따뜻한 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준이 포부를 밝히자
회장 안이 감동의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기념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태준아, 아버지가 왔어. 그리고 내 아들도 데려왔다. 강철민이 아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가족이 됐어요.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저까지 모두 함께요. 민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우리 정말 행복해요. 소영도 남편에게 인사를 올렸어요. 태준아, 아버지가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남겨줘서. 강철민이 오랫동안 참았던 말을 전했습니다. 6개월 후 민준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였던 박은서와 결혼하기로 한 거였죠. 할아버지,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말? 누구하고? 회사 마케팅팀 박은서 씨요. 할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강철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좋은 아가씨지. 언제 식을 올릴 거냐? 다음 달에 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주례를 서주실 수 있어요? 주례를?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해주세요. 강철민은 감격했어요. 손자의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랐거든요. 결혼식 당일 강철민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례사를 낭독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신랑의 할아버지이자 아버지로서 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26년 전 저와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소중한 손자입니다. 강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서 씨, 우리 민준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민준아, 아내를 잘 사랑하거라. 네, 할아버지. 민준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결혼식에는 소영은 물론 강철수 일가족까지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정말 사대가 모인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 제 결혼식을 직접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야말로 고맙지. 너희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할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었어. 강철민이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의 결혼을 축복했어요. 결혼 후 은서는 시할머니 소영과 함께 강철민을 모셨어요. 진정한 대가족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할게요. 은서가 부엌에서 말했어요. 고마워, 은서야. 우리 며느리가 요리도 잘하네. 소영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원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사가 완전히 나았다고 하더구나. 이제 일반인과 똑같다고 해. 강철민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2년 후 강철민은 의사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종양이 완전히 사라진 거였죠.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환자분의 투병 의지와 가족분들의 사랑이 만든 결과예요. 김재환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완치 기념으로 가족들은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철민에게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이었어요. 할아버지, 파리가 어떠세요? 너희들과 함께라서 어디든 좋아. 강철민이 에펠탑을 배경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증손자가 생겨요. 민준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이냐? 강철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어요. 강철민은 증손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름을 태준이라고 짓자. 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으로 말이야. 4대에 걸친 우리 가족의 역사가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야. 민주는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우리 집안을 이어가겠네. 강철민이 증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5년이 지난 지금 강철민은 자신의 서재에서 회고록을 쓰고 있어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 강철민이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나 인생이 완성되었다. 손자 민준이, 며느리 소영이, 그리고 새 며느리 은서, 증손자 태준이까지.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창밖으로는 민준이 어린 태준이와 함께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아버지, 태준이가 걸음마를 해요. 민준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어디 보자. 강철민이 급히 서재에서 나와 정원으로 향했어요. 태준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강철민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기 태준이는 비틀비틀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로 걸어왔어요. 잘했어, 우리 태준이. 강철민이 증손자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영과 은서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행복한 가족이네요. 은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6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태준이 결혼식도 봐야 하고 고손자 얼굴도 봐야 하니까. 강철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너한테 완전히 맡길 때가 됐지. 할아버지는 이제 증손자나 돌보면서 살아야겠어. 그래도 가끔 조언은 해주세요. 물론이지. 언제든 필요하면 말해. 강철민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거든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26년 만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복수심으로 시작된 26년 만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사랑으로 완성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강철민 회장과 손자 민준, 그리고 며느리 소영까지. 오해와 원망으로 갈라졌던 가족이 진실과 용서를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병마저 가족의 사랑으로 이겨낸 모습에서 진정한 기적을 보았어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만남들이 찾아옵니다. 그 만남이 처음엔 아프고 힘들더라도 진심과 사랑으로 마주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